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인 K무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해외 취업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국가 그리고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요. 해외 취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구직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국가가 어디이며 그 국가에 어떠한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국가가 바로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역시나 미국 쪽으로 접근하시는 이런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 국가마다 해외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선정은 하지만 국가마다 준비해야 되는 어떠한 비자 제도라든지 특히나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전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해외에서 실패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미스매칭이 됐거나 우리 청년들의 어떤 취업을 했더라도 세티스파이가 떨어지더라도 당연히 다시 이직을 할 수는 있지만 해외 취업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미스매칭이 되어서 세티스파이가 떨어지는데 이직하기가 아주 어려운 게 바로 이 해외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은 국내에서 철저한 준비 과정을 좀 걸쳐야 되는데 다양한 국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우리 미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요. 약 한 10년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자, 여기서 진출은 취업입니다. 취업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 희망 국가 10개 국가를 선정해 두었는데요. 당연히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2위 같은 경우는 일본, 3위가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의 비자 제도, 채용 정보, 특히나 채용 동향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작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미국입니다. 미국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조금 잘 유의하셔서 보셔서 조금 본인한테 맞는 이런 작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2016년도 하반기에 결과가 나왔던 설문조사인데요. 해외 취업을 가장 하고 싶은 국가 바로 1위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캐나다, 3위가 유럽권 국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당연히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복지 환경이 우수해서가 가장 큽니다. 특히나 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학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와 좀 다른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복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해외 취업을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통계치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4,811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인 K무브 정부 지원 사업으로 통해서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금까지 수혜를 하셨는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해외 취업에 가장 많이 나간 수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통계치를 좀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해외 취업의 허와실이라는 이야기가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막상 해외 취업을 했더라도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정말 청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설거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스피탈리티 직무 분야가 많았었는데요. 작년도 통계치로 보게 되면 저희가 전문직 종사자만 하더라도 1,255명 정도의 이런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판매직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13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미 과거에 흘러왔던 해외 취업의 허와실,
해외에 나가서 취업에 실패를 했다. 내가 가서 했던 일들이 허드렛 일이었다라는 건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취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볼 텐데요. 자, 미국을 한번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각 국가마다의 정부 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사관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미 대사관이 있듯이 대사관에서는요, 비자를 주는 곳이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이 주로 하는 일은 비자 발급이 가장 주요 업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 국가마다의 이미그레이션, 저희가 이민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피고용인들, 이제 사람이죠, 그죠? 저희가 보통 캔디데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고용인의 관리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 연방 이민국, 그리고 뭐 캐나다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미국 같은 경우 국무부와 노동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나 외국인들을 연수 교육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기관, 대학 같은 곳을 이제 검증하는, 평가하는 그런 업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 미국에 취업을 했는데 저 바로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취업을 하더라도 일단 이민국에서는 우리 합격한 우리 구직자의 어떤 그런 뒷조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 기록이라든지 해당 국가의 방문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캔디데이트의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우리처럼 구직자를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을 보통 저희가 익스펙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감사를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승인이 되어야지만 미국 국무부와 연방 이민국에서 우리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현지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 서류가 나오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국가별 업무 이원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해외 취업을 지원을 하는데 과연 상위 조직은 어디며 저희가 현지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쫙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USIA, USCIS라 그래서 미국 국무부 연방 이민국이 가장 최고의 상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국가에서 왜 우리처럼 한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크죠, 그죠? 예, 근데 국민들이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리지널 아메리칸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레지던이 되는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자국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으로 끌고 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상위 조직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는 미국 국무부 연방 이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론 뭐 미국 국무부에서 모든 걸 다 핸들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위 조직이 바로 저희가 보통 DS 스폰서라고 칭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저희가 보통 DS 스폰서 기관이라고 칭하고요. 이런 DS 스폰서 기관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자격 검증을 하거나 관리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우리 자국 내에 인턴십이나 취업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입국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관리적인 업무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자국 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안정성까지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용이라든지 급여를 뭐 주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 역시나 인스펙션, 감사, 검수를 통해서 이런 것도 이제 감사 업무 등과 같은 것도 같은 이런 DS 스폰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전 검증을 할 단계에 놓여인 업무도 이 DS 스폰서 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 조직을 보시면 바로 스폰서 기관이라고 합니다. 스폰서 기관. DS 스폰서는 틀립니다. DS 스폰서 밑에 바로 스폰서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폰서 기관은요. 기업을 체크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인데 채용하고자 하는데 그 기업들의 어떠한 채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 청년들이 미국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업무들도 스폰서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한국에 있는 이제 알선기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 알선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국외 유료 직업 사업 소개업을 가지고요. 정식 인허가를 통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정식 인허가를 통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 자격이라든지 비자 발급 대행 업무, 특히나 취업입니다. 취업. 그냥 해외 어학연수 가거나 워킹할 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구직자들한테 맞는 취업 진로, 직무 이런 것들의 맞춤형 설계 과정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해외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레주메와 커버레터와 같은 지원 서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한민국 청년 구직자가 우리 구직자가 해외 취업을 희망을 한다라면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무브 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부터 먼저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기본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미국의 스폰서 기관 그리고 DS 스폰서 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미정부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필터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의 승인을 내려주는 곳은 바로 미국 국무부 연방移民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미국을 접근을 한다. 혹은 내가 어떤 국가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는 이민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국가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자들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앞에 표에 보시다시피 비자가 이런 형태로 많이 나뉩니다. 첫 번째, 미국을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무비자 교류 협정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이제 미국을 갈 때는요. 저희가 관광 비자로 가더라도 우리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 비자, 즉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스타라는 이런 필수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건 이스타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수수료 납부하시고 직접 이렇게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보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셨으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미국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바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그 해당 국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신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관광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셨을 때는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즉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연장 안 됩니다. 관광 비자로 가셔서 비자를 변경하거나 다시 관광 비자를
추가로 연장을 하겠다라 하시는 분은 이거는 또한 불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90일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F비자, 학생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 미국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그리고 교환학생을 목적으로 이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학생 비자라고 칭하고 이 학생 비자인 F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발행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입학 허가서가 미국 국무부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셔서 합격을 하셔야지만 F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I-2N이라는 입학 허가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요. F 비자는 학생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전 세계의 유학생들이 일은 하기는 합니다. 저 역시나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체류할 때도 제가 학생 비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일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 역시나 뭐 이렇게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캐시잡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도 불법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내가 학교를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체류가 가능하고요. 이제 당연히 익스텐션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비자가 바로 J-비자입니다. J-비자. 지금 우리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국으로 인턴이나 취업을 접근하실 때 첫 번째 쓸 수 있는 비자가 바로 이 J-비자입니다. 저희가 보통 J1 비자라고 칭하는데요. J-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입니다. 즉 말 그대로 취업을 목적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비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60년대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활용했던 J1 비자 프로그램이고요. 이 J1 비자는 약 18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년으로 미국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그 해당 자매 대학에서 물론 연구 실적도 만들어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도 받으시겠죠. 이런 교수님들이 연구년으로 가실 때도 J1 비자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와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주재원으로 미국을 가셨을 때도 J 비자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구직자들이 미국의 취업이나 인턴을 목적으로 가실 경우에도 J 비자를 쓸 수 있는데요. 이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인증 허가서인 DS2019, 저희가 보통 DS2019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입국 노동 허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류를 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셔야지만 이 J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J 비자를 발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공부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틀리죠? 관광 비자로 갔을 경우에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했습니다. 학생 비자인 F 비자를 가지고 갔을 때는 합법적으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J 비자는 합법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J1 비자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 최대 1년 6개월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끝나고 나면 무조건 다시 우리나라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완전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인 H계열 비자들이 있는데요. 자, H계열 비자들은 약 3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비자가 바로 H1B 비자입니다.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라고 저희가 보통 칭하고요. 그리고 H2B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H2B 비자도 저희가 단기 취업 비자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H3 비자라고 해서 산업 연수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들의 특징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H1B 비자는 즉 H계열 비자들은 뭐 공부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H1B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판단 내리기에 특정 직무 분야에 대한 정말 전문가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주는 비자가 바로 H1B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어떤 비자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보통 이제 우리가 방학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나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베케이션이 방학이 4, 5, 6, 7, 8입니다.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방학입니다. 겨울 방학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2주, 학교마다 조금 상이한데 즉 이 썸머 베케이션이 약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5개월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관광 지역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뭐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떤 어뮤즈먼트 파크,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호텔과 리조트에서 인력 수급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때 활용하는 비자가 바로 H2B 비자입니다. H2B 비자 같은 경우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1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우리 구직자들, 이제 고용한 피고용인의 근무 평가, 이밸류에이팅을 통해서 그 다음 해를 또 연장합니다. 그리고 또 연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계열 비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H3 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청년들이 지금 H3 비자, 즉 산업연수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연수 비자는 뭐냐면 특정 직무에 관련된 이런 인더스트리, 기업에서 그 미국에 있는 자국에서 인재를 충원하지 못하니 우수한 특정 직무에 관련된 우수한 교육을 받은 해외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일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목적 하에서 활용하는 비자가 바로 이 H3 산업연수 비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연수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당연히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요. H3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미국에서 일도 하고 연수를 받는다 그랬죠.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A라는 친구가 미국의 H3 비자를 받고 2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한국에 있는 기업이 이 친구를 채용해 주겠다라는 고용 계약서가 미리 첨부가 되어야지만 비자 발급이 나오는 게 바로 이 H3 비자입니다. 지금 대구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도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있는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뭐 CNC, 선박, 밀링 관련들 직무를 가진 우리 고등학생들, 졸업생들을 양성을 해서 미국의 H3 비자로 산업연수 비자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시카고와 같은 이런 지역에 많이 지금 인력이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비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죠. 자, 보세요. H 비자를 설명을 드리는데 H1B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플러스 3년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6년이 되죠. 그죠? H2B 비자는 1년, 1년, 1년에서 최대 3년입니다. 미국에서 H계열 비자를 취득을 해서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집니다. 예, 이제 영주권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H 비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갈 수 있겠다. 라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정보들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K무브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접근을 하지만 실질적인 이런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시고 학습하셔서 이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전을 조금 짜드릴 건데요. 자, 제가 다시 미국 비자를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미국에 취업을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미국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미국 기업에서 나한테 어떤 비자를 줄 것이냐, 어떠한 비자를 제공해 주는지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면접에 합격을 하면 취업이 됐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H1B 비자인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의 오류라고 보셔야 됩니다. H1B 비자 쉽지 않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에서 4월 7일, 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5월입니다. 지금 현재 5월인데 지금 면접을 봤어요.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합격을 했지만 이미 4월 1일에서 4월 7일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즉 내년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4월 1일에서 4월 7일 날 H1B 비자를 신청을 하지만 실제 신청한다고 다 모두 발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추첨식입니다. 추첨식. 네. 뭐 제비뽑기식으로 이렇게 추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뭐 제가 흔히들 뭐 복불복이라는 이런 좀 여담도 쓰긴 쓰는데요. 자, 이렇게 추첨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매년 8만 5천 명만 선발을 합니다. 이미 지금 2017년도는 4월 1일에서 4월 7일까지 사이에 H1B 비자를 신청을 하셨고요. 그 신청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고용주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이나 혹은 J1 비자로 해당 국가에, 즉 미국의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4월 1일에서 4월 7일 날 신청을 하시고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인데 지금 고용주 면접을 봤다라고 해도 지금부터 처음부터 H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가 미국 취업을 한다라고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비자는 J비자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조금 바꿔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고용주라면 왜 처음부터 영주권하고 연결되는 H비자나 E비자를 과연 여러분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바로 입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뭐 취업 비자도 나오고 영주권도 나온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취업에 합격을 하시면 제일 먼저 J1 비자를 받으시고요. J1 비자를 받고 근무 평가를 통해서 고용주가 H 비자를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영주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E 계열 비자들을 신청을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년도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제가 작년도에 저를 통해서 이제 해외 취업을 미국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 약 한 70% 인원들이 이제 처음에 가실 때는 J 비자로 가시죠. 근데 J 비자를 가셔서 가신 분들이 한 70%가 H 비자나 혹은 E2 비자, EB3 이제 바로 취업 영주권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비자가 조금 트랜스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미국 취업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비자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특정 고용주가 정말 H비자나 E2 비자까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즉 장기전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를 체크한 후에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해외에 취업에 합격했는데 제가 왜 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우리처럼 외국인을 채용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나 보험 같은 걸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청년들이 체제 비용이라든지 항공료라든지 비자 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K무브라는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일정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미국에 취업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J1 비자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J1 비자를 받으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 돈 안에는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J1 비자는 제가 카테고리가 많다 그랬죠, 그죠? 그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인턴십이라는 카테고리고요. 그 두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트레이니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인턴십 카테고리와 트레이니 카테고리에 신청할 수 있는 이 자격 요건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턴십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턴십 카테고리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밖에 안 됩니다. 즉 1년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 저희가 보통 30 days grace period라 그래서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보면 13개월을 체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수속 비용이 약 5,700불입니다. 아, 만만치 않죠.
뭐 저희가 환율 쪽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그냥 어바웃으로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인턴십 카테고리, 트레이니 카테고리입니다. 인턴십이 아닌 트레이니 카테고리. 트레이니 같은 경우는 졸업 후 경력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 플러스 30days grace period라고 해서 1개월 더 준다 그랬죠. 그럼 총 19개월을 체류할 수 있어요. 이 비자를 수속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약 6,000불에서 6,200불 혹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 작전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6년도 2월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졸업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학위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점은 2016년도 2월인데 취업이 안 돼서 졸업유예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취업 준비를 꾸준히 하셨어요. 근데 안 되겠다. 해외 취업으로 접근해야겠다. 그중에서 나는 미국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고 봅시다. 즉, 이 A라는 분은 2016년도 2월에 졸업을 했지만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직이었어요. 즉,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미국 취업을 도전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자 발급 제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해당 국가의 이제 비자법에 따라서 의거가 되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졸업유예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졸업을 하셨더라도 졸업유예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뭐 물론 졸업유예를 하시더라도 뭐 취업 준비를 계속 졸업유예를 하시고 취업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취업 준비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이런 레퍼런스를 꼭 제출을 하셔야지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과연 그러면 이 비용 안에 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 안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비용 안에는요. 첫 번째 들어가는 거버먼트 피입니다. 거버먼트 피. 이 비용은 뭐냐? 이 거버먼트 피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발급하더라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미국 취업을 지원하시는 우리 구직자들의 너무 많은 서류들이 있죠. 레주메, 커버레터, 뭐 서티피케이트, 뭐 레퍼런스 레터, 포트폴리오, 뭐 특히나 성적 증명원, 졸업 증명원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류도 원본으로 넘어옵니다. 이럴 때 소요되는 국제 우편료까지 이 비용 안에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제가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활용되는 서류가 바로 DS2019입니다. 필수 서류입니다. DS2019. 보통 USCIS에서 발급을 하고요. 미국 입국 노동 허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얘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돈 들어가는 게 바로 DS700이라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Trainee, Internship, Placement Plan이라고 해서 연수 훈련 계획서인데 이거 역시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호스팅 컴퍼니, 기업에서 작성을 하셔서요. 미국 이민국가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 필수 서류입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아마 2008년도 전까지 미국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자 발급을 하기 위해서 뭐 1,000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많으신데 이 비용 안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헬스 인슈런스, 건강의료보험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5일자부로 이제 전 오바마 정권이었습니다. J1 비자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비용 안에 건강의료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장 금액을 10만 불로 바꿔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즉 이제 1억 한 얼마 정도 되겠죠? 한 1억 2, 3천 정도의 이런 보장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세비스, 외국인 관리 시스템 등록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911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이 세비스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약 한 180불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전에는 이 비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2015년도 1월 5일자부터 180불은 별도가 됐습니다. 예, 요 정도 잊지 마시고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플러스 대한민국의 직업안정법 19조 31조에 의거돼서 해외 취업 전문기관들의 알선 수수료까지 이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내가 아직 재학생이거나 제가 4년제 대학교 3학년 1학기 재학생입니다. 저는 취업의 목적보다는 미국의 인턴십의 목적으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나 J1 비자 안에서 인턴십 카테고리로 받겠죠. 인턴십 카테고리에서 진행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5,700불이 들어갑니다. 약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취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J1 비자를 발급받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니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 과연 이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취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의 순서도가 프로세스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미국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텝 1입니다. 멘토링부터 합니다. 왜 가려고 하는지. 당연히 저희가 멘토링의 어떤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죠? 의지죠, 의지. 열정. 예.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나 해외에서 해외 취업을 해서 경험자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그 외로움이나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신지를 저희가 먼저 사전 검증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중요한 건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저희가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영어 영문학 전공자는 영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하에서 영어 영문학 전공자가 미국 취업에 지원했을 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J비자나 H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세컨 메이저, 부전공이 무엇인지, 복수 전공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고 나는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미국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1차 멘토링에서 이런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스텝 2, 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저희가 스텝 3로 넘어갑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텝 3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미국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서류들을 저희가 발행해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주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가 돈 들어갑니다. 돈 들어갑니다. 가령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재학인데 미국 인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5,700불 정도가 들어가죠. 그중에서 10%를 이 지원 확정이 이루어졌을 때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의 기본 서류와 다 같이 해서 미국 연방이민국 DS 기관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접수 등록이 됩니다. 즉, 디파짓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요, 해외에서 우선 인력들을 채용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자가 쿼터제입니다. 늘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채용 합격을 했더라도 비자가 발급 쿼터가 다 제한이 돼서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이 비용은 저희가 디파짓으로 걸어놓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류를 가지고 우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구직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드잡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구직 등록까지 하셔야 됩니다. 즉, 이력서, 자소서까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끝나는 순간, 즉 이 서류가 이력서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바로 잡 매칭의 업무를 들어가고요. 기존에 멘토링 했던 여러분들의 자격이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 진로, 직무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서칭을 쫙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면접이 잡힙니다. 네, 면접을 보셔서 떨어졌어요. 떨어지시면 또 다른 회사로 접근합니다.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더 작전을 쓰는 건
사회 초년생이나 아직 재학생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직업 분야나 진로, 직무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많이 주는 편이고요.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 기회를 조금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에 맞는 경력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면접을 보셨어요. 그리고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했을 때 본인들이 의사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체 비용에서 10%를 먼저 납부를 했습니다. 그죠? 처음 시작할 때요. 나머지 잔금을 그때 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미국 연방이민국으로 보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구직자들의 합법적인 비자 프로세스 과정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미국 국무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S 스폰서 기관에서는 한국인을 채용한, 우리를 채용한 기업의 인스펙션, 기업을 방문을 합니다. 가서 보통 우리가 뭐 회계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인스펙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재무제표, 그리고 왜 한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우리처럼 캔디데이트, 피고용인의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방문 기록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왜 해외 취업 선호국가 1위가 미국이겠습니까? 미국은 정부가 이렇게 보증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정부가 먼저 이렇게 검수를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탄탄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안 좋거나 페이롤 신고서, 세금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미국에 취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미국에 가는 기업들,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체크돼야 되는 게 DS 인터뷰입니다.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DS 인터뷰를 봅니다. 왜 미국에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은 무엇인지, 어떤 곳에서 생활을 할 건지, 여기서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 영어로 하고요. 100% 백인이랑 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면접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게 DS 인터뷰를 끝나고 나면 우리 그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한 인터뷰어가 Congratulations, we will send you DS2019 package as soon as possible. 여러분들 아까 돈 내셨던 그런 돈이 들어가는 이런 필수 서류들 있죠, 그죠? 그게 사본이 미리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그 원본 서류가 여러분들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 인터뷰 보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미국을 도전하시는 분들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성공적인 미국 취업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